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요즘에 제가 뭐 메타버스, NFT, 웹 3.0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요즘 주목받는 이 디지털 가상 트렌드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일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저도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까지 이해가 어려운 트렌드가 또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감을 받지 못하는 트렌드가 또 있나? 이렇게까지 투자 마케팅, 투기라고 비난받는 그런 트렌드가 또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 댓글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대부분의 의견,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은 예전에 있던 것들과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말만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유치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쓰기 그렇다, 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NFT에 대한 비판 의견들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린 적은 없죠. 한번 차근차근히 볼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NFT는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대다수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어이가 없다. 내 빤스를 NFT 10,000원에 팔겠다. 자, 그리고 이거 투기 아니냐. 세상이 노름판이 되는 것 같다. 자기네들끼리 소문내가지고 값 올려가지고 팔고 빠지겠지. 자, 봉이 김선달이다. 뭐 이런 의견들. 코인 유행 끝나면 이것도 끝날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쓰잘데기가 없다. 투기다.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돈 세탁 아니냐. 그들만의 리그. 이거 알고 싶지도 않고 망했으면 좋겠다. 비트코인보다 멍청한 짓이 저걸 왜 돈 주고 사냐? 누가 사냐 이 바보들아. 자,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들을 보시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그런 데 컨텐츠를 보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판 의견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정리해보자면 이해 안 된다, 투기판 같다, 왜 사냐,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이거 이해 못하시면 웹3는 아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웹3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린 거랑 다른 분 유튜브 채널에 달린 것 좀 보자면은 사실상 이거 민주적인 척, 탈중앙화인 척 하면서 VC가 다 헤쳐먹는 거 아니냐. 소수 자본가들이 그 서비스의 코인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라든지 코인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은 NFT 가격 뭐 그런 것들이죠. 뭔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냐. 그냥 자기네들이 판 키워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잭도시의 의견에 공감한다. 너무 이상적이다. 웹3가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근데 요즘 핫한 크립토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특정 놈들이 꿀을 빨라 하니까 문제다. 아직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의견. 웹3 안 올 거다. 왜냐면은 코인과의 결합은 느리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아, 이거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야, 이거 귀찮아서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 개소리 같다. 다음 단계 이득을 크게 취하려는 이기적인 놈들 마케팅. 뭐 이런 가격한 의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분 의견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소유하는 데 있어 코인 대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혹은 코인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냐. 뭐 이렇게 좀 점잖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의견 저는 재밌었어요. 언제부터가 우리의 웹에 이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나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자면 어렵다. 그리고 탈중앙화 민주적 플랫폼을 외치지만 결국 소수 자본가에게 이득 돌아가는 거 아니냐. 더욱 다수에게 이득을 주는 척하면서 판 키워가지고 소수 사람만 이득 얻을 거 아니냐. 코인 방식, 블록체인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분류해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 의견이 뭐냐면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요즘 디지털 가상 트렌드는 웬만한 사람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어렵다. 이게 전의 트렌드와 뭐가 다르냐면은 지난 수년간에 있었던 첨단 기술 트렌드 보세요. 3D 프린터라든지 드론, 웨어러블, VR, AI 스피커,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셨나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지금만큼은 아니실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도 첨단 기술 관련해서 미래 트렌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설명하면서도 아이들이 이해 못한다는 그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가상 트렌드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불안해요. 이거 이해하고 계신 게 맞을까? 이거 이해하려면 전에 이거부터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자, 그러면은 요즘 주목받는 이 디지털 가상 트렌드는 왜 이해하기 어려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주목받는 트렌드는 기존 방식보다 정말 나은 것이 맞는지부터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요. 메타버스의 비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해보자면은 아바타를 활용한 실감나는 3D 가상세계 생활 얼마나 좋냐. 텍스트 이미지를 넘어서 실감나는 이제 아바타를 이용한 유대감 형성이 가능해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의문점이 뭐냐. 아바타를 왜 굳이 번거롭게 움직여야 되는 거지? 3D 공간을 360도로 둘러봐야 되는 게 번거로운 거 아니야? 오히려 더?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넓은 세대층이 이용할 만한 방식일까? 뭐 이런 의문점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비전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거래가 가능하다. 얼마나 좋냐. NFT를 통해서 커뮤니티 형성 가능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라든지 인플루언서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뭐 1000명, 10,000명의 팬층이 있어야지 밥벌이를 했지만 앞으로는 뭐 10명, 100명만 있어도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의문점은 아니 누구나 복제 가능한 디지털파일을 왜 도대체 구매하냐고. 그리고 아니 그거 인기 사그라드는 순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몇 억을 쓴다고? 그리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잘 되는 거 맞아?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웹 3.0 사실 없는데 제가 디센트럴랜드가 제일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로 꼽아 넣은 거예요. 비전은 탈중앙화를 통한 민주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참여자들이 직접 의사표현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어떤 기업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막 좌지우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참여자의 기여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 특히나 코인을 이용하게 되죠. 근데 의문점은 뭐냐면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은.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증가된다는 거. 뭐든지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자 블록체인 시스템 특성상 아직까지 너무 느리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꾸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의문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간 집중적인 처리 방식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방식은 그냥 자기네 회사가 다 집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웹 3.0이 진짜 기존 방식보다 나아? 이런 의문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판 포인트가 있는 거냐면은 언제 성공할지가 사실 불확실해요. 얘네들은. 사실 전의 트렌드와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런 기술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성공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써보면은 알기는 하거든요. 그 앨런 머스크가 하는 저런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화성에 인류를 보내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황당해 보이지만 일단 해보면 감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뭐 메타버스, NFT, 웹 3.0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상상력에 많이 의존이 조금 더 되고 있다는 거. 앞서 보여드린 트렌드에 비해서는. 그래서 성공의 척도가 참여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면 성공, 빠져나가게 되면 실패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 자산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 가치를 지탱을 해주려면 계속해서 수요가 생겨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알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공시키려고 저 미래 채널 마이애프로 NFT 홍보해달라고 문의가 진짜 많이 옵니다. 다 지금 거절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홍보할 수가 없는 게 괜히 홍보했다가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써보면 알 텐데 문제는 제대로 된 게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점도 비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중에서 NFT는 빠져도 될 것 같아요. NFT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메타버스는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제페토 로블록스도 메타버스로 볼 거냐 말 거냐 자체가 또 논쟁이라는 거.
제페토 로블록스가 성공한 메타버스라면 이미 존재하는 거지만 우리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꿈꾸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메타버스라면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웹 3.0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멀었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2021년에 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은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메타버스로 리브랜딩, 말만, 용어만 바꾼 해였다. 뭐 이런 비판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했죠.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지난 대선 때 화두였던 4차 산업혁명. 실체는 없는데 그간 있었던 기술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인데 메타버스가 좀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 느낌도 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던 웹 3.0 본 사람 나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가 실체가 없는 미래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의문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받는 트렌드가 전에도 있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냐면은 이런 댓글이에요. 제가 최근에 달린 댓글 하나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1999년, 2004년도 네이버의 모습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제페토나 뭐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얼마나 10년 뒤에 성장할지 이런 게 기대되지 않냐. 그리고 예전에도 2D 인터넷 환경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 쓰는 사람 많았고 마윈이 알리바바 창업했을 때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메타버스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냐. 긍정론자들은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댓글로 달아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자동차 개발했을 때도 인터넷 개발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그걸 왜 써? 라고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재미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84년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저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초창기 기술이고요. 지금 소개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화선에서 이제 선을 뽑아가지고 모뎀이라는 것에 꼽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뎀에서 나온 다른 선은 또 원래 전화선이 있는 것에 꽂고 모뎀의 스위치를 켜면 준비가 됐다. 그걸 로그인하고 컴퓨터가 전화 걸라고 하면은 전화를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자가 간단한 거 맞죠? 네, 매우 간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초창기는 저렇게까지 불편하게 이용을 해야 됐었는데 저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적었죠. 자, 화면도 저런 상태가 다였고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용처가 나옵니다. 게시판이 있고 그래서 매거진, 최신 소식,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리뷰 같은 것도 이제 저 공간 안에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거 왜 샀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뒤처지고 싶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서 배워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사람들 전화번호 같은 걸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 제가 만약에 저 영상을 봤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어렵고 번거로운데 할 수 있는 게 저게 다네. 아직까진 멀었네.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 너무 하려고 하는데 너 이거 오버 아니야? 라고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갖추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당시에는 쓸모없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메타버스, NFT, 웹 3.0이 이런 수준이라면은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미래 채널에서 각종 신기술들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기술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 주목받는 가상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뜬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기업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래에 잘 될 만한 트렌드가 빨리 당겨져 왔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 댓글에도 많이 나오지만 투자에 대한 관심이 트렌드를 너무 당겨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점에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너무 당겨오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당겨왔냐. 자, 유튜브에서 메타버스 검색해 보시면은 이 관련 검색해 보세요. 관련주, ETF,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NFT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관련 검색어가 코인, 투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웹3는 완전히 코인, 그리고 대장 코인, 주식, 관련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최근의 디지털 가상 트렌드는 트리플 투자 신대륙입니다. 주식, 디지털 자산, 코인. 이 세 가지 투자처가 몰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FOMO, Fear of Missing Out. 급격한 자산 증대 기회를 놓칠까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을 우리가 목격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자가 될 만한 수단은 뭘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다음 투자 기회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강남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 못 샀는데 이렇게 수도권의 땅은 못 샀지만 다음 자산 투자 기회는 뭐가 있을까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뜬다고 했을 때 무시하더니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뜬다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진 않았나라는 걸 보는 거고요. 뭐 강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개발될 때는 논밭이었잖아요. 거기로 왜 이사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돈 몰리는 곳에 성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NFT, 메타버스, 웹 3.0 빨리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조급함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 최근에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주가나 코인이나 출렁이고 있는 모습.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사들 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투자 측면에선 그런데 제가 미래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씁쓸함이 남는 건 뭐냐면은 이런 플랫폼들 새로운 신기술의 비전이 좀 너무 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씁쓸함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제가 2015년에 미래 채널 처음 소개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신기술들을 소개해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비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 세상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물건 제작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만들며 배우는 학습이 가능해졌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이제 코딩 배우고 3D 프린터 이용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해커톤, 메이커톤에 나가 보기도 하고 아예 미래 채널의 콘텐츠로 메이커 이런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비전이 상당히 공감이 됐기 때문에 물론 3D 프린터의 문제점들 때문에 저도 이제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런 번역 기술들 AI 번역 덕분에 외국어 학습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 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요. 그리고 외국인과 보다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런 비전. 자, 테슬라라든지 자율주행 기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런 비전에 공감했던 게 뭐냐.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의 발달이 필요하다. 인간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 공감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크라우드 펀딩. 창업 자금이 없는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건강,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공지능 웨어러블로 암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냐.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나만의 주치의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자, VR도 마찬가지. 현실에서 못하는 경험이 가능하고 보다 생생한 교육이 가능하다. 그래서 비전이 상당히 저는 멋진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메타버스, NFT, 웹 3.0도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근데 이 관련 검색어를 보시게 되면은 그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전의 트렌드에 비해서는 투자의 관심도가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차이점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인과의 연관성이 정말로 높은 트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가상 트렌드들은
저도 소개해드리면서도 이게 미래 트렌드인지 투자 트렌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의 옹호론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 의견은 뭐가 달리냐면은 투자 혹은 투기로 한탕 벌어보려는 속셈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이 달리는 거고, 아유 저게 뭐야 라는 회의론자들에 대한 비판 의견은 뭐냐면은 당신들은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틀딱이다, 이런 조롱조로 댓글들이 서로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혹은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 의견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뭐 이런 비판 의견들, NFT에 대한 이런 비판 의견들, 이해 안 된다, 투기판 같다, 왜 사냐, 웹3에 대한 이런 비판 의견, 어렵다, 결국에는 소수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 코인 방식 비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난들이 그저 정말로 시대에 뒤처진 생각들일 뿐일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지만 결론이 나는 부분이고,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메타버스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잘 되려면 뭘 해야 되고 뭘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회의적인 그 분야가 저는 메타버스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기술들을 그냥 말만 바꾼 측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반면에 NFT는 제가 컨텐츠로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지금의 투기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성장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대중적인 방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과열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웹 3.0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들의 비전이 뭐냐면은 어쨌든지 탈중앙을 해가지고 함께 운영을 하자, 그리고 참여자들의 그 기여를 금전적으로 보장해 주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려워서 그렇지 잘 되게 된다면은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정말로 큰 성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차세대로 대박이 날 플랫폼은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런 거 다음으로 웹 3.0과 같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조금씩 코인을 실제로 사두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결론을 짓자면 요즘 디지털 가상 트렌드는 참 이상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트렌드이다, 이런 점으로 정리해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을 사실 한마디로 정리해 둘 수 있어요. 미래 학자였던 로이 아마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건데, 우리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디지털 가상 트렌드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디지털 가상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댓글로 많이 소통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